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오후 시간입니다. 비가 좀 오죠. 비가 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봄비일 것 같아요. 이제 비가 그치면은 이제 완연한 따뜻한 그런 봄의 날씨, 봄의 분위기를 느낄 것 같습니다. 이제 온도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날이 더워질 것 같아 또 올여름 무진장 덥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겨울이 그립겠죠. 그 시원하고 추울 때가 좋았을 거다 하는데 또 겨울에는 또 여름이 그립고 좀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리의 그 심리 지표인 그 주가, 주식, 주가, 이 주가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예측한다는 게 거의 뭐 신의 경지에 도달해야지만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주가 예측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방향을 보고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하이닉스 이야기 좀 했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보다는 솔직히 주가의 그런 힘이 상승의 힘이 있어요. 좀 왜 그러냐면 뭐 HBM에 대한 그런 좋은 결과를 좀 내기도 했고 요즘 보니까 또 이 범용 반도체 수요 회복을 좀 타고 있는가 봐요. 레거시 반도체. 그러다 보니 하이닉스가 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 하이닉스는 전날의 종가가 19만 9,700원 대비 2.4%나 올랐습니다. 20만 4,500원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최근 3개월간 흐름을 보면은 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으로 있는데 이 보다 장기 추세를 일단은 보면은 웬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더라. 배경으로는 HBM, 이 HBM 시장에서 그 확보한 주도권과 함께 이 레거시 반도체 수요 회복이 이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이 보고서를 보니까 SK 하이닉스 목표가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만원 올렸네요. 목표가 만원 올렸습니다. 올해 영업이 추정치도 기존 26조 5천억에서 30조 8천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레거시 반도체 수요 회복이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돼요.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 출시 이후로 그 현지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용이죠. 이 반도체 수요가 늘거나 아니면 레거시 D램의 주문량도 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HBM 시장에서 구축한 경쟁력도 여전하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등 주요 그래픽 처리 장치 설계 기업과 그 주문형 반도체죠. 보통 우리가 에이직이라고 하나요? 에이직. 이 제작 기업의 주요 협력 업체입니다. 내년에 이제 HBM 물량에 대한 주요 고객들과의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이 딥시크 출시 이후로 범용 AI 개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딥시크 충격이 컸어요. 딥시크. 응? 딥시크. 저가의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AI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불어준 것 같아. 딥시크가.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고 AI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HBM 출하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 내년에 하이닉스 HBM 출하량은 올해보다도 한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 내 이구 환신이라고 하죠. 이구 환신 효과가 겹치다 보니 이 레거시 드램 수요 또한 개선이 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서학개미들 밤잠 설친다고 합니다. 왜냐? 관세 때문에, 관세 여파 때문에 트럼프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좀 충격스럽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이 고점 대비 한 10% 이상 그 하락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다 보니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연일 밤잠을 설칩니다. 밤잠을 설치더라. 현지에서는 경기 침체 공포와 함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이제 지목을 받고 있어요.
국내 증권가에서도 관세 여파가 이 숫자로 이제 확인되는 등 이제 5월 이후에나 이제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금융투자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보니까 S&P 500 지수가 지난 13일 직전 거래일 대비 1.4% 내려가지고 5,521.52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직전 고점 대비 하락률이 10%를 넘어서는 그 수치로 봤을 때 현지에서는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기술주가 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보면 S&P 500 구성 500 종목 중 366 종목이 이미 52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S&P 500의 이번 조정 국면이 불과 16거래일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아주 불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떨어진 것 같아. 16일이니까. 과거 S&P 500의 평균 조정은 2개월 안팎에 걸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블룸버그에 따르니까 이번 조정은 미국 증시 역사상 7번째로 빠른 속도다. 최근의 조정장은 트럼프 1기 재임 시절인 2020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은 최근에 미국 기술주 조정의 배경으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의지를 꼽아요. 이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비롯해서 최근에 관세 부과 이 전선을 유럽 연합으로 벌립니다. 이 트럼프는 나라 안팎에서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다 보니 지난 13일 날 그 SNS에 글을 올려요. 나는 굽히지 않을 것이다. 환장하죠. 미국 증시 조정의 서학개미들의 수익률이 고전을 면치 못하죠. 현재 미국 주식 보유량,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량은 사상 최고치인 1121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50조야, 150조. 1년 전보다 65% 급증을 했고, 미국 주식 시가총액 0.2% 규모인데, 그러나 지난달 말에 이 금액이 148조로 줄었다. 한 2조 원 사라졌네요. 서학개미가 지난달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전기차 기업 테슬라네요. 지난 1월 말 약 35조였던 보관 금액이 약 25조 6천억으로 줄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2월 17일 장중에 488달러까지 갔어요. 막 최고가 치고 날 쳤는데 하여튼 거의 240달러에 장을 맞춰서 거의 반토막 났다. 이 기간에 AI 대장주 엔비디아 역시 보관 금액이 한 15조 8,500억 원에서 14조 7,200억 원으로 감소를 한 거죠. 이렇게 미국 증시 투자는 국내 ETF 역시 수익률이 죽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삼성전자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는 지난해 수익률이 98.7%였어요. 1등을 기록했는데 올 들어서 20% 넘게 떨어져가지고 최하위권으로 밀렸다. 국내 상장된 주식형 ETF 666개 중 660등이랍니다. 참. 이 ETF는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그대로 투자하는 건데 그대로 꼬라박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 증시가 당장 반등에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 이 상호 관세 부과일인 다음 달 2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데다가 관세 이후로 나타날 경제 여파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은 앞뒤를 따르지 않고 침체 가능성을 반영해 버렸죠. 2월 경제 지표는 악화의 시작 정도만을 보여줬고 관세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설명들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경기도나 우려가 얼마나 현실화되는지 지표를 살피는 구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지표 악화가 나타나면 기업 실적도 담보하기 어려워서 관세 영향이 큰 업종 위주로 이익이 하향이 확산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너무 밤잠 설치지 말고 그냥 푹 주무세요. 때가 되면 다 올라갑니다. 결국 나중에 또 돈은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